경북 그중 포항에서는 절반이 넘는 유치원이 오늘 개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돌봄기관을 운영했지만 대구와 달리 심각한 보육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 54곳 가운데 35곳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한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360여 곳인데 포항 지역 유치원이 무려 10%나 차지합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어떤 비리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들을 옹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담합 행위를 그리고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해두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의 개학 연기 참여는 줄고 있지만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는 오히려 크게 늘었고 임시 돌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학부모 3명 중 2명이 당장 아이의 등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연차 휴가를 내는 등 학부모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피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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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난 학부모들은 입학 철회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지역 특성상 큰 힘은 되지 못합니다. 포항 지역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나오시면 알아서 차례대로 입학생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처리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이 그 학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구나 행정기관이 포항 지역에도 임시 돌봄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맡긴 부모는 20%도 안 됩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급박하게 갑자기 이렇게 투입이 돼서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무기한 개학 연기 입장을 밝혀온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과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상적으로 개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문을 닫은 대구의 사립유치원을 취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루로 끝났습니다만 정부는 유치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3법 통과 등 끝까지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36개입니다. 일요일까지만 해도 58개가 개학을 미루겠다 했지만 상당수가 결정을 바꿨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집단 행동에 나선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 뭔가 그런데 같이 좀 참한다는 게 일단 유치원이 계속 운영이 될지 안 될지가 당장 걱정인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리 유치원들이 이번 개학 연기에 대거 동참한 것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취재 결과 이번에 개학을 연기한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36개 가운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계 부정 등으로 감사에 걸린 유치원은 19개, 절반이 넘습니다. 개학을 미룬 이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써야 할 돈을 18번이나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어떤 그 본연의 임무, 또 이렇게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최소한의 조치를 거부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봅니다. 취재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구지회에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등 이번엔 유아교육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압박 속에 한유총 지도부는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는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유치원이 돈벌이를 위해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고 정의당 대구시당도 개학 연기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YMCA 참교육 학부모회 대구지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형사 고발과 민사적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북에서도 경북혁신교육연구소 등 17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의 조건 없는 에듀파인 시스템 수용과 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처 등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로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 비리가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계 비리가 유독 대구에서 반복되는 데는 권영진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탓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 해인 2015년에 대구 북구의 한 재활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설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의 허술한 대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희망원 사태가 터집니다. 천주교가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회계 비리로 전국적인 이슈가 됩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 지산종합사회복지관이 문서 위조와 회계 부정 등으로 운영법인이 교체됐습니다. 같은 해 북구 비복지재단의 횡령 사건은 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은폐,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북구시 복지재단은 2년째 말썽입니다. 서구의 한 복지재단에서도 횡령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도 개인 시설이나 사업체처럼 사유화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책임지는 관리 감독까지 겉돌면서 문제는 더 커집니다. 사법기관이 개입해도 행정기관은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봐주기 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방지하고 막아내야 될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 또 생각들이 들고 있고 일을 참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조차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어 달째 이어지는 대구 북구 복지재단 비리 문제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문제의 복지재단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계의 병폐와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판사 추천을 통해 법원장이 취임한 대구 법원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인사권을 대폭 내려놓고 또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구성도 수평적인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법원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다운 모습, 법원 구성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사법부의 위기 극복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 대등 재판부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법조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명을 민사 항소부에 배치해 대등하게 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기수가 높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기수가 낮은 판사가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기존의 상명하복 방식은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절차 진행뿐만 아니라 결론도 굉장히 실질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판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내려놨습니다. 법관들의 재판부 배정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장을 배제하고 판사들을 참여시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직적이고 독단적인 구조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바꾼 겁니다. 법원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법원의 위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독립적인 기구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위상이 생겨나는 거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곳 대구 법원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내 조직 문화나 재판이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는 반성과 무엇보다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성주군 용암면 폐기장 야적장 불이 나흘째 계속타고 있습니다. 성주 소방서는
소방차 8대와 소방대원 26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지만 2,000톤가량 되는 폐기물 곳곳에서 잔불이 살아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 사나흘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현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낙동강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배수로에 둑을 쌓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3명이 숨진 대구 사우나 화재 원인은 정기적 요인으로 결론났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현장 감식 결과 4층 사우나 남탕 입구에 있는 구두방 콘센트에서 처음 불이 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와 상가 관리자, 전기시설과 소방점검 업체 등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사우나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구호조치 미비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 지역구 추경호 의원이 중앙당 전략기획 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대구 동구갑 정종섭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에, 경북의 강석호 의원은 재외동포위원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경북 지역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첫날인 오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 배지숙 시의회 의장 등이 학교 현장에서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무상급식 대상은 125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으로 무상급식을 위해 시교육청은 시, 구, 군과 함께 414억 원의 추가 예산을 분담합니다. 경북도교육청도 271개 중학교 학생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지역 장애인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구 희망원 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희망원 운영 방향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장애인 사회 통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6대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국장과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이사장 등 책임자와의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 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 경북도의원 A씨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저녁 포항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00여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은 상습 도박 여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